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유엔 총회 개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올해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유엔 총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앞서 유엔 안보리 관련 보고문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헌장 12조 2항에 따라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유엔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번 보고문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총 64건의 국제 사안들을 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한과 직접 연관된 사안은 2건입니다. 북한의 비확산과 북한의 상황을 제목으로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문제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또 비확산과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제목을 명시해 직접 북한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연관성 있는 사안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로 지난달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예년처럼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 대표는 3일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아시아협력 동반자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관련국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Council has also made it clear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Yet, it remains clear that direct diplomacy amongst key parties concerned is the only effective path for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sustainable peace regime. 나카미스 대표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로 지속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대화 재개를 꼽으면서 여기에는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한 실무급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순히 영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북핵으로 촉발될 수 있는 각국의 군비 경쟁에도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유엔 군축연구소는 지난 1일 핵위험 감소를 위한 공동의 행동 알아보기란 제목의 제언집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재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유엔 군축연구소는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육자회담 재활성화 주장의 이유로 한반도에서의 핵 위험 해결과 육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더 넓은 안보적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6일 덴마크에서 열린 연례 나토 군비통제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회의에서 나토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세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확산하고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실전 배치했으며 중국은 핵탄두와 정밀 운반 체계를 추가하는 등 핵무기고를 늘리면서 세계는 급속도로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이며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어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은 여전히 국제 핵 비확산과 군축 체계의 초석이라면서 동맹국들은 군축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국제 강국으로서 군축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광복 직후 북한의 초기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고려인들의 육필 수기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수기에는 당시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고려인들을 숙청했던 내용들이 재확인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최근 공개한 고려인 80명의 육필 수기집 피와 눈물로 쓰여진 우리들의 역사에 담긴 장학봉 전 북한 정치사관학교 교장의 수기입니다. 장학봉 전 교장 자신을 비롯해 북한 외무성 제1부장과 조선인민군 대장,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1940년에서 1950년대 북한 정부 수립 초기 엘리트층을 구성한 고려인 80명에 대한 유필 수기가 담겨 있습니다. 장학봉 전 교장의 수기에는 1950년대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자신이 자유주의적 성향이 짙고 상부에 대한 존엄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숙청해 다시 옛소련에 보내지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고려인들은 광복 직후 옛소련 공산당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져 북한 정부 수립을 도운 핵심 엘리트층이지만 1950년대 김일성 정권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숙청당하거나 소련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희귀 자료 중 하나인 이 수기집은 수년간 이어진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돼 지난달 중순부터 의회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기집에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초대 부수상까지 지낸 박헌영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방학세의 일대기와 한국전쟁 당시 남친 작전 수립에 참여한 유성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직접 기록한 김일성과의 활동 시기에 대한 회상 등이 담겼습니다. 의회도서관은 이 수기집에 대해 옛소련 고려인 파벌의 역사는 불과 15년으로 매우 짧았지만 한반도의 공산화에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며 미의회도서관 아시안관의 한국 컬렉션은 이들의 삶의 경험을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도서관은 이 수기집을 비롯해 소장 중인 북한 자료를 색인하고 스캔해 온라인에 올리는 방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년 전부터 진행해 지난해 5월부터는 일부 북한 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48년에서 1964년 사이 북한에서 발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간행물을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최대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은 280종 이상의 북한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특히 한국전쟁 중 사라진 유일본의 희귀한 자료를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VN뉴스 이조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성명에서 오늘은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된 지 1000일이 된 날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캐나다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강제적인 구금을 규탄하고 강압적인 구금 기간 1000일 동안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가 지켜지지 않은 것과 지난달 11일 스페이버 씨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계속 규탄한다면서 중국의 법적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된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을 임의로 억류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사람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를 국가보안 위반 혐의로 체포했는데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과 사업을 해왔던 스페이버 씨는 지난달 1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1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코브릭 씨는 민간단체에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에 머물러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한국 부산항에 입항을 하지 않고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였던 영국 최신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해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펼칠 예정이라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가 미국 제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항에 5일 입항했다면서 이후 자위대와 함께 대항전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등 공동훈련을 실시하며 양국 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영내 안보 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항모 타격군도 6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 입항 소식을 전하고 양국 군 관계자가 만나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양국의 헌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당초 지난달 말 한국 부산항에 입항한 뒤 한국군과 훈련을 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한국 군 당국과 상호 양해 아래 입항이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한국 동해 남부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 위주 훈련 등
축소된 교류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